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700만 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윤 의원이 편취한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윤 의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 법인과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기부금 등 1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횡령액을 1,700만 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의원이 편취한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8천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윤 의원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6,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이용해 1억 7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행동들이 성숙한 기부 문화를 방해했다면서 또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대협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이 30년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온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 보조금법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형인 만큼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임기가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고가 곧 접수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까지 윤 의원은 남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BNK 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초기 파악된 것보다 몇 배 많은 3천억 원 규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700억 원에 육박했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뛰어넘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BNK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횡령 규모는 2,988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700억 원에 육박했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뛰어넘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입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 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 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 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는데 이 씨의 은신처에서는 골드바와 현금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경남은행 역시 인사관리와 사후 점검 등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겁니다.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하는 은행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군사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합성대마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흡연한 주한미군 등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과 내국인 등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해 흡연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지만 경찰과 미군 당국의 긴밀한 공조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합성 대마를 유통하고 흡입한 미군의 주거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사물함을 뒤져보니 액상 합성 대마를 담은 병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마약류인 합성 대마를 동료 미군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주한미군 A씨는 유관상 액상 합성 대마가 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플라스틱 통에 담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대마는 다른 미군 판매책 등을 거쳐 평택이나 동두천 미군 기지에 있는 동료 미군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유통에 가담한 미군들은 택시 안에서 합성 대마를 소분해 동료 미군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통에 가담하거나 흡연한 주한미군과 내국인 등 22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 측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거래를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고요. 미 수사대 측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액상 합성 대마가 미군 군사 우체국을 통해 반입될 수 있던 데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규정 때문으로 금지 물품으로 의심돼도 곧바로 개봉해 검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군 수사대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구소련 구성원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카프카스 지역의 대표적인 앙숙인데요.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2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이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르메니아 자치군 진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드론과 중화기까지 동원한 포격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민간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런 발표는 이 일대를 지나던 자국민들이 지뢰 폭발로 잇따라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치군을 쫓아내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Bölmelerin yüksek dövüşe hazır olma seviyesine getirilmesi, seferberlik üzere kararlı bölmelerin yaratılması, Azerbaycan ordusunun bölmelerine karşı keşfiyat faaliyetlerinin genişlendirilmesi.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국경인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살면서 분리를 주장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이 지역 영유권 문제를 놓고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지난 2020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접근로를 봉쇄하면서 주민들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영토 보전을 목표로 한 작전을 지지한다며 같은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강남역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운전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관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상한 자세를 취합니다. 곧이어 형사가 나타나 남성을 체포합니다. 혐의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30대 남성 홍모 씨는 강남구의 한 가게 점원과 주차 시비 도중 허리춤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는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람보르기니를 몰던 홍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홍 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가니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강남 지역 병원을 돌며 수면 마취 시술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일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와 아는 사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피부과 시술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 씨의 단골 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해당 의원은 직후 CCTV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